안녕하십니까. 무역분쟁 보감의 저자 김범구 변호사입니다. 저는 변호사 일을 하는 동시에 저 역시 중고기계를 주력 아이템으로 그리고 베트남의 호치민 지역을 주력 시장으로 하는 무역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무역업에 종사하고 있는 이외에 한국무역보험공사나 코타라와 등과 같은 무역유관기관에서 무역 컨설턴트로 오랫동안 활동해 왔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제 책을 소개하기 위하여 용기를 내어 보았습니다. 저는 2020년 3월 27일 원고의 집필을 시작으로 이 책의 출간을 위한 노력을 1년 이상 다해 왔습니다. 그 덕분에 2021년 3월 31일 제 책은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약 10년 이상의 사업 경력 그리고 약 10년 이상의 상담 활동을 통한 제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클레임 발생의 소재가 높은 여러 아이템들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역 분야의 클레임, 물류 분야의 클레임 등을 정리할 수 있었고, 클레임의 자치적인 해결이 실패로 돌아가 부득이한 분쟁 상황이 됐을 때 그 분쟁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해결을 위한 다양한 팁을 담아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저는 이 책의 제목이 무역 분쟁 보감, 보감이 주는 단어가 컸지만 1년 이상 노력을 다하였었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업 수행에 클레임 내지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작은 초의 역할에도 다하기를 진심으로 고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페이지는 제 책의 1페이지, 죄송합니다, 표지입니다. 표지를 보시면은 보감이란 제목을 썼었고, 이 보감이 주는 부담감이 컸지만 1년 동안 집필 기간, 1년의 집필 기간 동안 제목을 바꿀 생각은 하지 않았었습니다. 저는 변호사 이외에 기술거래사 일도 하고 있습니다. 기술거래사란 기술을 사고 팔고 기술을 임대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내용의 전문가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사진 4장은 제가 모두 직접 찍은 사진들입니다. 좌측 상단에 있는 사진은 수명을 다한 전동차를 트레일러가 싣고 가는 사진입니다. 얼핏 보시기에는 고무바퀴가 달린 전동차로 보이죠. 옆에 있는 사진은 보잉 767 화물 전용기의 내부입니다. 바닥에 슬라이드가 있고 이 슬라이드를 이용해서 ULD라는 화물 용기를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래측에 있는 사진은 키맥스라는 전시회에서 운영한 제 부스입니다. 경남 창원에서 매년 국제기계 전시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옆에 보시는 사진은 약 20톤의 중량으로 기억하는데 중고 기계를 우든 박스 안에 넣고 컨테이너 안에 적입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상으로 표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제 책을 산업종합저널이라는 전문 잡지에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직장생활을 오래 하였고, 그리고 지금도 중고기계 수출업에 종사하다 보니 많은 기업들을 만날 수 있는 산업잡지나 물류잡지에서 저한테 많이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산업종합저널이라는 곳에서 이 잡지를 구독하시는 기업분들에게 제 책을 소개해 주시기 위하여 제 책을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한 일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제가 한국무역신문이란 전문신문사의 무역분쟁을 다룬 칼럼을 보낸 글입니다. 무역분쟁을 계약서 단계에서부터 막아야 된다는 제목으로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제 책 1편 계약관리편에서는 계약서 작성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계약서가 없거나 계약서가 있더라도 그 내용이 미비하여 우리에게 주는 위험의 유형을 분석하고, 그리고 계약서 작성을 잘하는 방법, 그리고 계약서 해석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계약서 해석의 기준 등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제 책의 출간에 끝까지 격려해 주신 여러분들의 조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아주 어렵게 이 책의 기획을 완료하였고, 그리고 책을 출판하는 동안 많은 분들이 제게 물으셨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한결같이 국내 무역 유관기관 또는 물류 운송 주선인 이런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로서 제 책의 내용에 관심을 많이 가지셨었고, 제 책의 출판에 끝까지 박수를 아끼지 않으신 분들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제 책의 기획 의도와 집필 방향입니다. 제 책은 무역 실무 교재가 아닙니다.
제 책은 무역 기업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 관계에서 자주 발생할 수 있는 클레임 내지 분쟁의 유형을 정리하고 그리고 그것들의 예방책 및 해결책 등을 제시하는 솔루셔너 서적입니다. 솔루셔너 무역 실무 교과서가 아니고 분쟁 클레임의 솔루션을 제시하는 그런 서적입니다. 목차를 통해서 더 자세히 보실 수 있겠지만 1편은 무역계약 당사자 사이의 문제, 2편은 무역계약 당사자와 물류업체 사이의 문제, 3편은 무역계약 당사자와 은행 사이의 문제, 4편은 피보험자, 이른바 보험금 지급 청구권자와 보험회사 사이의 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목차 부분을 통하여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원고를 마친 게 2020년 12월 10일이었는데 책이 3월 30일 날 나왔습니다. 무려 4개월 이상 교정을 보고 그리고 내용 수정 그리고 내용 검증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들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페이지는 무역체계에 나오는 것이 약간 어색한 그런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은 저한테 물으셨어요. 당신 무역학과 나왔습니까?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법학과를 나왔습니다. 법학과를 나왔고 사법시험 시절에 사법시험을 8년 준비하다 결국 중도에 포기하고 직장가서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다른 분야도 아니고 왜 무역을 택하게 됐는가 라는 계기를 재미나게 설명해 준 한 부분이죠. 제가 사법시험 1차 시험을 응시하고 유럽 배낭여행 갔다가 만난 수많은 상사님들 그리고 상사의 목적이 아니더라도 유럽에 출장 오신 많은 분들로부터 그동안 제가 살아왔던 고시세계 이거 이외에 다른 세계가 있다라는 그런 계기를 느끼게 됐었고요. 저는 건강하고 그리고 비행기, 항공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해외 영업 그리고 무역직에 종사하게 되었고 지금은 한국항공대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사진 맨 왼쪽에 있는 사진은 97년 4월 22일 제가 홍콩을 경유하여 런던까지 가는 캐세 퍼시픽 항공편에 올랐던 보딩 패스입니다. 그 중간에 있는 사진은 템즈 강변에 있는 영국 국회의사당입니다. 저는 유럽에 41일 동안 여행을 하면서 만났던 상사면들 아니면 다양한 목적으로 출장 오신 분들 이외에 유럽의 자유분방함을 느꼈고 사법시험을 내년에 또 다시 낙방한다면 이제는 고시를 하지 않고 해외 영업에 종사하겠다라고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 첫 직장이 해외 영업직이었었고 해외 영업에 들어가서 많은 거를 배웠습니다. 그러다 다시 로스쿨 법학전문대학원이 열려서 변호사가 되는 그런 행운을 누렸습니다. 제 책의 목차입니다. 로마자 1 보시면은 무역 계약 관리 1편은 총 15개의 테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편은 물류 관리. 2편의 물류 관리는 총 6개의 테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보고 계시는 6편 수하인이 인수한 화물에서 포장 개수가 부족하거나 포장 외관에 하자가 생긴 경우 수하인이 누구에게 클레임을 걸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자 3편은 신용장 결제 관리입니다. 신용장을 통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신용장 결제 관리. 이 편에서는 수익자와 매입은행, 즉 수출자가 되겠죠. 수출자와 수출자의 매입은행, 신용장 매입은행의 관계, 그리고 개설 의뢰인과 개설은행의 관계, 그리고 매입은행과 개설은행의 관계 등 3편에서는 은행 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4편에서는 운송 중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 누가 얼만큼 지급 청구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보험사는 면책을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참고자료 보시면은 미주편에서 제가 그동안 전시회에서 운영했던 부스를 통한 상담 결과를 자세하게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록편 보시면은 전시회 활용 방안. 저는 전시회를 1년에 6차례, 7차례 정도 정기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회를 잘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였었고, 지금도 코비드 19 때문에 전시회가 주춤해지는 상황이긴 하지만, 우리 해외 영업, 무역직을 수행하시는 분들은 전시회의 중요성을 결코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시회 활용 방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신용장 대금 지급 금지 가처분에 대해서 또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수행했던 신용장 지급 대금
신용장 대금 지급금지 가처분의 결정문도 수록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제가 고시를 그만두고 해외 영업직에 종사하던 직장생활 초년기 때 겪었던 에피소드를 담고 있습니다. 나중에 재미나게 읽으시면 되겠고요. 제 책을 가져가신 분들이 이렇게 많이 보내오셨습니다. 당신 책을 읽다 보니까 당신의 수필을 읽는 것 같다. 일기를 읽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해오셨습니다. 여러분들께는 분쟁이라는 딱딱한 교재 중간중간에 저 사람이 이런 실수도 했구나. 내가 실수했던 것도 당연한 일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라고 재미나게 꾸며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신용장 방식의 대금 결제를 합의한 무역거래의 흐름. 위에 있는 그림 보시면 복잡해 보이죠? 그런데 이 중에 클레임이나 분쟁이 생길 단계들은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회사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수행하시는 업무 프로세스에 한번 넣어 보시고 우리 회사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동안 생각이 좀 적었구나.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밑에 있는 편은 동일인이 무역계약의 거래 단계에서 각각 다르게 불리고 있죠. 무역 단계, 물류 단계, 그리고 신용장 관련된 은행과의 관계, 그리고 신용장에 매입 의뢰하러 가기 위하여 환원을 작성하는 단계 등을 제가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지만 다르게 쓰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예전에 제 여직원하고의 아침 회의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클레임이나 분쟁이 자주 생기는 테마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째, 둘째, 넷째, 다섯째가 모두 무역사기에 관련된 테마입니다. 요새 무역사기 굉장히 뜨거운 이슈입니다. 특히 지금 코비드 19처럼 더 자주 볼 수 없는 구조. 무역은 원래 비대면 구조입니다. 하지만 지금 코비드 19 때문에 출장을 더 자주 가지 못하고 아예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른바 홈페이지, 신분증, 그리고 가짜 서류 등을 통한 무역 사기가 정말 이번에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초과 수요 현상을 보였던 마스크, 세정제, 진단 키트 이런 부분에 대해서 100% 선불 전신환을 요구했던 무역 사기꾼 때문에 피해 입은 분들이 정말 많이 계셨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 책에 무역 사기의 유형도 자세히 분석하고 있고, 그리고 무역 사기와 무역 클레임의 차이점이 뭔지에 대해서도 상술하고 있습니다. 자, 이 페이지 보시면 무역 실무에서 자주 등장했던 질문들을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문제는 제가 10개 정도만 출제했는데 여러분들은 OX로 답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이유를 함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10년 이상의 상담 활동을 통하여 가장 많이 질문 들었던 것들 중에 특히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시거나 아니면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셨다 뜻밖의 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 있는 것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답은 밑에 바로 표시해 놓았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제 책의 본문 1페이지입니다. 제 책은 무역 계약 관리를 1편으로 두고 있고요. 2편은 물류 관리, 3편은 신용장 결제 관리, 4편은 적화 보험 관리로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 페이지는 제 책의 겉표지입니다. 좌측 상단에 있는 그림 자세히 보시면은 기차 위에, 화물 기차 위에 컨테이너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 컨테이너하고 화물 기차 사이를 체결해주는 그 장치를 잠금 장치가 있는데 그 사진을 제가 찍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고요. 옆에 있는 사진은 잘 보시면 좀 특이하죠. 항공기에 원래 창문 자리 있는데 다 막아놨죠. 이 항공기는 여객기의 수명을 다 하고 화물기로 컨버터한 상황에 있는 대형 전보 747, 보잉 747 대형 화물기입니다. 밑에 있는 그림은 앞 표지에 나왔던 그림, 컨테이너 안에 우든 박스를 집어넣고 이제 적입이 완료된 상황인데 아직까지 완료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밑에 보시는 그런 공간, 그리고 컨테이너와 박스 옆에 있는 공간에 충진재 같은 걸 집어넣어서 저 우든 박스하고 컨테이너 박스가 직접 부딪혀서 생기는 컨테이너나 화물 손상을 막기 위한 작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작업은 스토핑 작업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 보시면 이 사진은 인천 신항 인근에 있는 호텔에서 제가 저 크레인들을 찍었는데 여러분들께 좀 재미나게 보여드리려고
사진 넣어봤습니다. 제 책은 이렇게 해서 본문이 끝나고요. 뒷페이지도 끝났고요. 이 부분은 한국무역신문사라는 곳에서 제 책을 자세히 홍보해 주시는 그런 고마운 글입니다. 제 책 무역 클레임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법. 물론 이 책이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계시는 모든 테마를 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앞으로 1년에 적어도 50페이지, 60페이지 정도의 증보를 통해서 더 많은 상담 사례를 담고, 그리고 더 이상 일어나지 아니하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아니하는 분쟁 유형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리하고 항상 업데이트된 정보를 관리하고자 이렇게 오늘도 계속 강의 자료를 만들고 있고 칼럼을 쓰면서 책에 담을 것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PPT를 올리고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컴퓨터에 문제가 생겨서 컴퓨터를 쓰지 못하고 이렇게 부득이하게 핸드폰을 사용해서 화면을 촬영하다 보니 약간 손도 떨리고, 우리 여러분들 보시는데 가독성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육성이 들어가지 않은, 오늘은 제가 육성을 통해서 말씀드리는데, 육성이 들어가지 아니한 교재는 이미 유튜브에 제 방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더 자세하게 내용을 보시고 싶은 분이거나 아니면 제가 손을 떨어서 중요한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신 분은 다시 파일만 다운로드 받으셔서 보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도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보내시고요. 올 여름 굉장히 덥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 관리하시고, 여러분들의 사업에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 그리고 내일보다 더 나은 모레, 항상 이런 날들이 여러분들을 설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무역분쟁 보감의 저자 김봉구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